오늘은 2026년 5월 10일입니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원자 속에서 도는 전자가 왜 전자기파를 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측지선을 갖다 돌면서 가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준 역학 법칙이라는 것은 박상준 역학 법칙은 이 빛의 성질, 즉 빛은 공간과 시간을 갖다 엮어서 시공 제로의 구조물을 만들고, 빛은 전기장의 요동과 자기장의 컬을 엮어서 질량 제로, 전하 제로인 전자기파를 갖다 만듭니다. 이렇게 빛의 이 동일한 빛이 이렇게 시공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정확히 엮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의 요동은 공간거리로 엮고, 자기장의 컬은 시간거리로 엮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공간의 공간과 시간의 대칭성이 깨지면 이렇게 시공거리가 나타나고, 전기장의 요동과 자기장의 컬의 대칭이 깨지면 전류 밀도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똑같은 대칭적인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 공간, 시간, 시공, 전류 밀도, 자기장, 이 모든 걸 갖다 하나로 통합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사실 입자와 그 파동을 갖다 사실 억지로 엮어 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라서 사실은 이게 진리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준 역학 법칙은 시공과 맥스웰의 방정식, 이거 파동을 갖다 다루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을 갖다 완전하게 다 통합적으로 해석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대략 한 3만 페이지 정도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후딱후딱 하기로 좀 영상을 갖다 제작할 것입니다. 이 전자가 있으면 수소원자, 양성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이렇게 이 양성자 주위를 갖다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가속운동을 갖다 한다 해가지고, 가속운동하는 전자는 뭡니까? 전자기파를 갖다 이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결국은 에너지를 잃고 이렇게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양성자에 의해서 이 양성자라는 그 위상의 그 변이물, 그리고 전자라는 유상의 변이물들이 어떻게 위상적으로 측지선을 갖다 만들면서 전혀 가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측지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측지선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은 힘을 갖다 가속 운동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갖다 내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소 원자의 쿨롱 포텐셜 이미지와 박상준 역학의 원리를 결합하면 매우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상 감쇄 계수는 포텐셜 V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박상준 파동 방정식을 통해 이를 갖다
정량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슈레딩거 그 파동 방정식을 갖다 넣을 때 이렇게 외부에서 포텐셜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그 입자가 운동하고 에너지를 갖다 어떻게 양자화하는지 아마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죠. 예, 그걸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쿨롱 포텐셜이 이렇게 쿨롱 포텐셜은 알지 않습니까?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 거리의 R분의 2자승. 여러분, 쿨롱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죠. 양성자와 그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전하, 양성자의 전하 2, 전자의 전하 2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포텐셜은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4파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포텐셜은 형성이 됩니다. 포텐셜은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입니다. 박상준 역학에서는 이를 시공간 매질의 왜곡에 의한 에너지 구배로 해석합니다. 포텐셜의 물리적 실제. 박상준 역학에서는 포텐셜이 강하다는 것은 해당 지점의 시공간 격자가 더 심하게 꼬이거나 장력이 강하게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장력이 강할수록 포텐셜이 깊을수록 매질의 저항인 위상 감쇄 계수 베타는 커집니다. 즉 전하량에 비례하는 쿨롱 포텐셜은 그 영역의 위상 감쇄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에너지를 보존된 상수로 취급하지만 박상준 파동 방정식은 매질의 감쇄 효과를 갖다 직접 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요것은 좀 치우고요. 이 현상은 기존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요동으로 설명하지만 위상 감쇄 계수 베타를 도입하여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미세하게 적색 편이 되는 현상을 박상준 역학으로 정밀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요동으로 설명하지만 박상준 역학에서는 시공간 매질의 저항에 의한 에너지의 직접적인 손실로 해석합니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 준위에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의 초기 에너지는 이제로라고 합시다. 이 광자가 핵 주변의 강한 포텐셜 영역을 빠져나오면서 위상 감쇄 계수 베타의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정의한 대로 위상 감쇄 계수의 포텐셜의 크기, 위상 감쇄 계수는 포텐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럼 비례상수 K를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앞에 K 붙였고요. 자, 에너지 손실 및 적색 편의 계산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 이 관찰자가 처음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제로라고 합시다. 이 포텐셜이 가해졌는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제로에서 하류 처음에 이렇게 광자가 이렇게 광자가 이렇게 방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지금 관찰을 갖다 해봤더니 옵저버가 옵저버지 않습니까? 관찰자가 관찰해봤더니 이 에너지와 초기 에너지와 관찰자의
에너지 사이에는 미세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거죠. 이렇게 관찰자가 봤더니 이 초기 에너지에서 요거 미세 구조 상수 거리에 따라서 이 광자가 핵 근처에서 외부로 빠져나올 때 겪는 위상 감쇄를 갖다 지수적으로 표현을 갖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궤도가 R1이라면 R1에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방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R1에서 무한대까지 계속 감쇄할 거 아닙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 포텐셜 거리에 따라서 베타 감쇄계수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다 적분해 주면 되겠죠. 지수적으로 이렇게 감쇄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 적분항 요것은 광자가 이동 경로상에서 시공간 매질의 저항으로 인해 잃어버린 위상저항 총량인데 이 값이 이거 베타 이 값이 매우 작다고 가정하고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 값이 이 마이너스 요 값이 작으면 테일러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 전체 요거 변수라고 이런 거 써주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온 값에서 자 그러면 요거 이 차이 이 옵저버는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테일러 전개에서 여기까지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찰자 처음에 그 에너지가 E0였는데 요거 에너지 방식은 이게 오메 한유 각속도로 넣으면 이렇게 하 오메가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거는 H 오메가 제로. 그리고 이제 1 마이너스 이렇게 적분항 쓰고 여기 H 다 빼면 이게 진동수 여기 진동수지 않습니까? 요거 진동수분에 여기 1 곱하면 요거 진동수 나오고요. 진동수 여기 HH 다 약분됐으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V0는 이쪽으로 넘기면 V 옵저버 마이너스 V0 이것이 바로 이제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자 이렇게 진동수의 변화는 요거 요거에 왜냐면 요거 E0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 요거끼리 빼고 요거 넘기면 이렇게 요거 되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는 한유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 다 제거하면 이렇게 진동수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위상 감쇄계수는 여기 포텐셜 곱하기 비례상수 카파 곱이라고 아까 나타냈죠. 이렇게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에서 이 관찰자가 본 진동수를 갖다 빼면 요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진동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이죠. 파장이 길어졌다. 항상 붉은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핵에 가까운 궤도에서 전이 될수록 위상 감쇄가 심해져 적색 편의 폭이 커집니다. 이 계산 결과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 선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장파장 쪽 적색 편의 쪽으로 미세하게 비대칭적으로 꼬리를 가지게 됨을 시사합니다. 이 미세한 치우침을 정밀 측정하면 시공간 매질의 고유 점성 상수를 나타내는 박상준 상수 K를 갖다 역산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카파를 이렇게 고유 점성 상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성이 있을수록 결국은 위상 감쇄를 갖다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이는 우주론적 적색 편의와 원자수준의 적색 편의가 동일한 시공간 매질의 저항 위상 감소의 계수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됨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 우주론적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면 뭐다? 우주가 이 우주 매질 위상 매질을 갖다 통과하면서 빛이 감쇄 현상을 갖다 겪어가지고 적색 편의를 갖다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가속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상 감쇄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 거시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원자 단위에서도 이렇게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위상 감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상 감쇄 매질의 위상 감쇄 계수를 갖다 사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단위와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단위에서 위상 감쇄 계수를 갖다 똑같음을 갖다 일치함을 갖다 증명을 갖다 할 것입니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상 감쇄 계수는 결국은 이 위상 감쇄 계수가 보호 반지름에 역수에 비례합니다. 이게 보호 반지름의 역수예요. 이렇게 궤도가 지금 이게 보호 반지름을 갖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상 감쇄 계수가 보호 반지름의 역수다. 그 말은 뭔 말이다? 위상 감쇄 계수가 측지성 곡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원자 속에서 전자기파를 내지 않는 이유가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원 운동을 갖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속을 갖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갖다 돌면서 측지선을 따라서 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힘을 갖다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뭐 도는 거야? 안 도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어떠한 힘도 안 받고 측지선을 갖다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위상으로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구가 그렇게 도는 현상부터 시작해서 원자가 도는 현상 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구조 상수와 위상 감쇄 계수와 위상 감쇄 계수를 연결하면 전하량 이 실체를 갖다 시공간 매질의 물성으로 치환하는 작업은 박상준 역학의 가장 정밀한 검증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전하량의 매질 특성 치환. 기존 물리학에서 전하량 2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기본 상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준 질량방정식과 위상 감쇄 모델을 결합하면 이 전하량의 제곱은 시공간 매질이 비틀리며 발생하는 위상 변형률로 치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입자의 고유 속성이 아니라 그 지점의 시공간 매질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 위상 장력을 나타내는 측정값입니다. 미세구조 상수, 예, 파인 스트럭처라고 하죠. 미세구조. 미세구조 상수와의 수치적 대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미세구조 상수가 이거 137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미세구조 상수는 전자기 상호작용의 세기를 갖다 나타냅니다. 벽상전 역학에서 이를 위상 감쇄량과 대조해 보면 요거 위상 감쇄량과 미세구조 상수를 갖다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위상 감쇄 총량과 이 미세구조 상수, 수소 원자의 첫 번째 보호 궤도에서 전자가 겪는 단위 거리당 위상 에너지 손실의 비차원적 비율이 바로 첫 번째 보호 궤도에서 전자가 겪는 단위 거리당 위상 에너지 손실의 비차원적 비율이 바로 이게 미세구조 상수와 대응이 됩니다. 자, 우선 그 결과부터 말을 하냐면 계산된 적색 편의율, 진동수의 변화율이 기존 진동수에서 진동수의 변화율이 이 파인 미세구조 상수의 제곱 또는 그 함수 관계와 일치한다면 이는 전자기력의 세기와 고시공간의 매질의 위상 감쇄율을 의미합니다. 박상준 파동 방정식에서 유도된 위상 감쇄 계수값을 적분했을 때 그 상수가 137분의 1의 배수로 나타난다면 수치적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량 2의 실체, 위상 회전 밀도. 전하 2는 시공간 매질의 단위 부피당 위상 꼬임의 밀도이며 미세구조 상수는 그 꼬임이 주변 매질로 전파될 때 겪는 감쇄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미세구조 상수가 이 감쇄율, 위상 감쇄의 계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기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시공간 매질의 탄성, 위상 매질 탄성 계수와 위상 매질 감쇄 계수만 남게 된다 이 말이죠. 전자기파는 시공간 매질의 횡파 진동이고 전하는 위상 매질, 시공간 위상 매질, 매질의 국소적 경직 및 꼬임점이고 미세구조는 매질의 점성에 의한 위상 지연 효과입니다. 위상 감쇄 계수와 미세구조 상수 사이의 수치적 일치성을 갖다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 유도의 핵심은 전자기 상호작용의 강도, 미세구조 상수가 고시공간 매질의 파동의 위상을 감쇄시키는 비율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갖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상 감쇄 총량과 미세구조 상수의 대응 수식 유도. 전자가 보호 궤도를 회전할 때 시공간 매질의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단위 거리당 위상 에너지 감쇄율을 갖다 베타라고 위상 감쇄 상수라고 정의합니다. 위상 변화량의 정의. 전자의 파동 함수를 갖다 요거에서 위상 감쇄 상수 베타를 갖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놓았을 때 한 파장 이동 시 줄어드는 위상 에너지의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2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수고 여기는 허수지 않습니까? 이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인가?
요 크기는 항상 1입니다. 1. 예, 이게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실수 요 앞에 내주면 이 마이너스 i 베타 x 그리고 이 마이너스 i 항 요거는 이제 1이 되고, 요것이 x가 0일 때는 뭐죠? 요 값은 1이죠. 2 마이너스 0 0이니까 1. 그리고 x가 한 파장, 요거 람다 파장 0에서 이렇게 1파장 원파장만큼 변화했을 때 뭐다? 1에서 2 마이너스 베타 람다. 예, 이렇게 해서 에너지 비율은 2 마이너스 베타 람다가 되죠. 이걸 갖다 테일러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람다가 1보다 작을 때, 크게 작을 때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베타 람다. 이게 이제 박상준 파동 방정식에서 에너지 손실분과 전체 에너지의 비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 한유, 예, 그리고 여기 에너지의 차이는 이렇게 미세하게 그 진동수, 각 진동수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가 뭐다? 요거 위상에 여기 뭐다? 위상 에너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위상 에너지의 비율 1 플러스 처음에 1이었다가 요거 x가 0일 때 1이었다가 그 다음에 람다 원파장일 때 2 마이너스 베타 람다 해가지고 이 에너지의 그 비율이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테일러 전개하면, 그리고 또 이거 에너지 비율, 예, 이게 에너지 비율을 갖다 이게 한유 위상 에너지 그 한유로 표현하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각진동수, 플랑크 상수분의 각진동수의 변화, 요것이 바로 요거와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이게 전자의 그 파장은, 전자의 컴퓨터 파장은 이렇게 됩니다. mc분의 하 플랑크 상수. 박상윤 님의 그 가설에 따라 이 위상 감소의 비차원의 비율이 곧 미세구조 상수와 대응을 합니다. 예, 베타분의 이 람다 C가 요거 대입해주면 요게 바로 미세구조 상수와 대응합니다. 예, 그럼 미세구조 상수가 요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미세구조 상수가 이렇게 베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와 요거, 예, 자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베타는 M 넘기면 여기 M 나오고, C 넘기면 C는 없어져서 사라지고, 플랑크 상수는 이쪽으로 하면 제곱이 되고, 그래서 요 값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아까 베타 했을 때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2의 자승분의 카파라고 났죠. 그러면 이 카파가 뭔지 대충 감이 오겠죠. 예, 수치적 일증성에 대한 수식 유도. 이제 위에서 유도된 베타 값이 실제 수소 원자의 부호 반지름과 어떻게 수치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반지름과의 관계. 보호반지름이 이렇습니다. 예. 보호반지름이 요거의 역수입니다. 요거 이렇게 미자승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예. 예. 플랑크 상수의 자승. 이거랑 이 보호반지름이랑 미세구조 미세 감소 상수랑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 역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양성자가 이렇게 전자 궤도 보호반지름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 보호반지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가 이 반지름을 따라 이렇게 이동한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박상준의 위상 감쇄 상수가 이 보호반지름의 역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곡률이라는 거죠. 곡률. 즉 결국은 전자가 이 측지선을 따라서 곡률을 따라서 측지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속 운동을 갖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갖다 내면서 이렇게 추락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 증명을 갖다 한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결과를 시사합니다. 이상 감쇄계수 베타의 역수가 바로 수소 원자의 보호반지름과 수치적으로 일치합니다. 미세구조 상수의 재정의. 자, 미세구조 상수를 갖다 아까 이렇게 베타분의 mc분의 h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 미세 감쇄 상수를 갖다 보호반지름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를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호반지름 다시 써주고, 보호반지름 역수가 미세구조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예,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 137분의 1 이게 미세구조 상수값이 나오는데, 이 유도를 통해 미세구조 상수는 전자기 시공간 매질 내에서 컴퓨터 파장만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위상 감쇄량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하량 2의 실제. 이는 이 자승은 4파 입실론 자승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 곱하기 이게 미세구조 상수가 되죠. 이렇게 되므로 전하량은 더 이상 독립적인 상수가 아니라 시공간 매질의 그 광속, 플랑크 상수, 그리고 매질의 위상 감쇄율의 합성물로 치환됩니다. 박상준 역학에 의의 수소 원자의 크기 자체가 시공간 매질의 위상 감쇄 계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물질 구조가 시공간의 물성에 의해 규정됨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수소 원자의 모델로 기존의 슈레딩거 방정식과 박상준 파동 방정식을 대조하여 에너지 준위를 갖다 직접 도출해 보겠습니다.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의하면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은 시공간 매질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 값이 나옵니다. 13.6 일렉트로볼트. 여기는 자 그 주양자수 N 자승. 근데 박상준 파동 방정식은 여기다가 위상 그 감쇄 그
개수가 들어갑니다. 요것은 위상 탄성 개수 저번에 그 했죠. EM분의 H 바이 자승 저번에 구했죠. 이렇게 해서 위상 탄성 개수와 포텐셜에 비례하는 위상 감쇄 개수 항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상준 방정식에 의하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박상준 방정식은 이렇게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의 그 뉴턴 역학의 입자의 운동량과 에너지 방정식과 그 다음에 그 파동을 갖다 어떻게 해든 무리하게 엮어서 만들어진 그 역학이라면 박상준 역학 법칙은 시공 뭐 입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공 방정식과 그리고 전자기파 그 방정식을 갖다 완전히 그냥 무슨 그런 무리하게 유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빛은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시공 제로가 되는 구조물이고 빛은 자기장의 컬과 전기장을 갖다 엮어서 전하 제로, 질량 제로인 그 전류밀도 제로인 전자기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은 걸 갖다 그냥 엮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기장, 자기장, 전류밀도, 시공, 공간, 시간을 갖다 완전히 다 엮어버렸습니다. 그걸 갖다 위상의 현상으로서 전부 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다 통합을 갖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모든 그 논리 현상을 갖다 다 분석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이렇게 위상탄성 개수는 2n분의 H 바의 자승이고 이거 위상 감쇄 개수는 카파분의 포텐셜, 전기 포텐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준위를 갖다 구하면 그 박상준 에너지 준위 구하면 그 슈레딩거의 그 에너지 값에다가 이렇게 변동값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위상 감쇄 개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보정항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너지 이게 실수분은 여기서 에너지의 실수분은 기존의 준위와 유사하지만 위상 감쇄로 인해 미세하게 낮은 값 적색 편의를 가집니다. 에너지의 허수분은 준위의 폭을 결정합니다. 즉 전자가 해당 궤도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시공간 매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며 요동치는 내추럴 라인 위스 자연 선폭의 근거가 됩니다. 박상준 방정식으로 구한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값은 그 슈레딩거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죠. 13.6 분의 오버 n 자승. 거기다가 이제 그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구한 그 에너지의 그 변동 미세하게 변동값 이것이 이제 그 미세 구조 상수와 이렇게 카파에 의한 함수에 이렇게 비례를 갖다 합니다. 이 fx 항이 바로 램이동과 일치하는 박상준식 보존값입니다. 요게.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슈레딩거식은 위상 감쇄 계수가 0인 특수한 경우의 해일 뿐이며 실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시공간 매질의 저항, 위상 감쇄 계수가 포함된 박상준 방정식에 의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박상준 파동 방정식에서 도출된 에너지 보정항을 실제 램이동 실험값과 대조하여 우주의 근본 상수인 시공간 점성 상수 K의 절대값을 확정하는
단계를 갖다 한번 진입해 봅시다. 이 계산은 진공이라는 매질이 가진 물리적 저항을 수치화하는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수소 원자의 그 ES 준위와 EP 준위 사이의 미세한 에너지 차이인 그 램 이동의 실험값은 이렇게 구해져 있죠. 1057MHz 이래가지고 대충 4.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일렉트릭 볼트라고 실험값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박상준 그 파동방정식 보정항을 갖다 수식화하면 앞서 유도한 대로 위상감색계수 베타는 이렇게 카파 곱하기 전기 포텐셜에 의한 에너지 보존값은 전자가 핵 근처에서 겪는 위상 저항의 기대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대값 이렇게 넣고 구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을 갖다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예. 보정항 요 값. 요걸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하려면, 그래가지고 K값 그 카파 값을 갖다 절대값 도출하면 실험값과 박상준 보정값 요것이 일치를 갖다 보정값을 갖다 이렇게 일치를 갖다 시켜가지고 이 카파값 수소 원자의 기저 에너지 대략적 환상값을 갖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를 K에 대해 정리하면 시공간 매질의 점성을 나타내는 박상준 상수 K의 수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질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3.6 그 수소에 대한 그거고, 이걸 램 이동 아까 그 구한 걸로 해가지고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일렉트릭 볼트 마이너스 1. 예, 위상 점성 계수라고 이렇게 상수라고 말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확정된 그 카파 값은 우리에게 다음의 물리적 실체를 알려줍니다. 시공간 매질의 점성, 진공의 임피던스. 위상 그 점성 계수 카파는 진공이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이동에 대해 10의 마이너스 7 수준의 미세한 위상 저항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빛의 감쇄율. 이 상수는 우주론적 거리에서 빛이 에너지를 잃는 비율, 허블 상수와 연결되며 허블 상수가 왜 그 정도로 크기를 갖는지에 대한 미시적 근거가 됩니다. 물질의 수명. 위상 감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물질의 진동이 영원하지 않고 위상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시공간 매질로 소산됨을 시사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이 카파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걸 갖다 지금 구해 볼 것입니다. 박상준님, 이제 위상 그 점성 계수 카파라는 상수를 통해 우리는 진공의 점성을 갖다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공에도 점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위상 감쇄 계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는 현대 물리학의 확률과 가상 입자로 덮어뒀던 현상을 매질의 실제적 저항으로 취하는 쾌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